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대학으로 초등교육학과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 세 군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대학교 초등교육학과, 두 번째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학과, 세 번째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학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 모집 인원을 보면은요, 일반 학생 교과 30명, 지역 인재 28명,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 그리고 국영 수탐 중에서 세 과목 합 8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요, 아니 교과 전형으로 제주교육대학교를 쓰는 게 유리해? 아니면 경인교육대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쓰는 게 유리해? 라고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을 볼 때, 그 입시 결과를 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에서의 종합 전형이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9명 뺏기 선발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제주교육대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면접 준비는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자, 면접도 15분 동안 면접을 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물론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보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제주교육대학교 면접 일자가 11월 29일로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대학교에 비해서 면접 일자가 맞지 않는 경우에 제주교육대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입시 결과를 보면요. 교과전형, 아까 우리 일반전형, 지역인재를 보면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전국 단위 경우에 평균이 2.93입니다. 70% 컷은 2.63이고요. 평균이 더 낮아요. 이런다는 얘기는 낮은 학생의 성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3점대 초반에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이 학생들이 아니 작년도 성적을 경인교육대학교 교과 전형을 비교해 본다면 아니 제주교육대학교가 더 높아. 그럼 차라리 경인교육대학교가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올해는 경인교육대학교 인원이 줄어드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4합 12와 3합 8을 놓고 보면은 아니 평균으로만 따진다면 3합 8이 맞추기가 더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능 문제에 있어서는 특정 과목 한 과목을 특별히 못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수학을 막 5등급, 6등급 맞는다든지, 뭐 국어를 특별하게 못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면 국영수는 어느 정도 계속했지만 탐구 과목은 전혀 공부를 안 했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3합 8이 유리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가 제주대학교 초등교육학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원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매니아층이 상당히 두꺼운 학교이죠. 두터운 학교죠. 왜냐하면 초등교육학과뿐만 아니라 사범대학교들로 종합대학교를 이룬 학교이기 때문에 초등교육학과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사범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원대학교의 뭐 가정교육학과, 기술교육과 상대적으로 비교과는 성적이 낮으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 중국어교육학과, 도고교육학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데를 들어가서 초등교육학과를 복수 전공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매년 한 10명 정도를 복수 전공을 시켜주기 때문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보면은, 지금은 초등교육학과 입학을 할 수는 없지만은 다른 대학 학과를 들어가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학과를 복수 전공해서 초등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두터운 매니아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뭐 일단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등록금이 제일 싸다 해도 무방한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1학년 때 기숙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숙사비하고 식대 이런 것들이 무료로 대학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것. 이런 면에서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우수한 대학으로 뽑히고 있는 것이 한국교원대학교이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두터운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집 인원을 보면요, 지역 인재 교과 전형으로 2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우수 전형으로 62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특별 전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학생부 종합 전형 62명을 선발할 때 1단계 3배수를 선발하고 서류 기반,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20%를 반영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적을 보고 면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면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국교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의 변별력이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2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작은 점수가 아니에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은 초등교육학과뿐만이 아니라 사범대 모든 대학들이 공통된 문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대학에서 준비되어 있는 제시문을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 제시문 같은 경우에 500자 정도의 교직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분 동안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3분 동안 하게 되고요. 그러면 총 10분 면접을 보는 과정 속에서 6분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4분 동안은 개방형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과마다 다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학과마다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초등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직 인적성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영어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면접을 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자, 면접 일자는 11월 30일 날로 다른 교육대학교에 비해서 가장 뒤에 면접을 보는 학교이죠.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한국교원대학교의 성적은 최종 성적을 보면은요. 초등교육학과 1.54. 물론 사범대학교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별도로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면접 점수는 평균이 16.6 그리고 최고가 20점, 최저가 11.14.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무슨 소리냐면 면접 점수가 11.47에서 20점이니까 기껏 해봐야 뭐 8점에서 9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 최고하고 최저가. 근데 이 부분이요. 100점 만점에 비교과 부분 생활기록부 교과 합친 학생부 성적이 80%고 그 다음에 면접 점수가 20%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1000점 만점으로 환산된 학교라고 한다면 80점에서 90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폭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두텁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1.54 상당히 높은 점수죠.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은 점수의 학생이 선발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저가 2.0인데 최저가 2.0인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1.54가 됐다는 얘기는 2.0 학생은 한 명 정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국교원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비교과나 성적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를 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서울교육대학교하고 경인교육대학교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한국교원대학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는 자신이 없지만 생활기록부하고 내신 성적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한국교원대학교에 합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고교 추천, 교과 전형이죠. 자, 9명을 선발하고 미래인재 종합전형으로 12명을 선발하고 교른기류에 2명을 선발합니다. 자, 뭐 초등교육학과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가장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학과입니다. 여기서 달라진 부분은요. 교과 전형인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또 수능 최저 등급도 없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선발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단계 이가 없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지원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면접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올해는 1단계가 5배수로다가 이렇게 픽스를 쳐놨다. 자, 이 부분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대학교 서류 기반 면접을 보러 가는 학생들이 성적이 낮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뭐 카드가 남는다고 한다면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학과 지원해서 면접 경험을 한번 먼저 쌓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에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런 학생들이 이제는 불가능하겠죠. 성적이 우수하지 않으면 5배수 안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선발되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인재 종합전형은 서류 100%로다가 선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능 최저 등급을 3학 6을 맞춰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어느 정도 그냥 웬만큼만 갖추고 있다면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이화여자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면접 부분을 놓고 보면은요. 10월 달에 수능이 끝나기 전에 면접을 시행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서류 기반 면접 연습을 이때 10월 달이라고 한다면 수능 얼마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집중을 해서 공부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미리 한번 연습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적을 살펴보면요. 고교 추천 전형이 70% 컷이 1.31, 그 다음에 미래인재 종합 전형이 2.07. 자, 2.07이라도 뭐 전국 단위 종합 전형, 교육대학교 종합 전형으로 따져본다면은 그냥 뭐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70% 컷이. 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지원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세 개 대학교의 초등교육학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밖에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기만 컨설팅에서 실시하는 교대 입시 설명회에 참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일정은 기만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만 컨설팅 교대 입시 설명회는 그 내용으로는 교육대학에서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이나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만 컨설팅만의 데이터 분석 자료, 그리고 면접 특강, 그리고 개인 상담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참석을 못하시다 하더라도 기만 컨설팅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